좋은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10시 후반 구간대 되니까 양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된 가운데 진행을 해서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 놓고 이야기를 나눌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감이 단기에 우리 증시의 하락 원인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떨까요? 단순히 추측만이 아니라 예전의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 시간에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 주에 이 재개되는 공매도 내용은 어떤 건가요? 부분 재개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5월 3일, 5월 3일이면 좀 사실은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거래일수로는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4월 30일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5월 첫 거래일이 5월 3일이니까요.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거거든요.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5월 3일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한해서 전 종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공매도는 좋은 의도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한 해지 전략이 이게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하락장 됐을 때 숏포지션 잡으려면 옵션으로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부분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평가된 주식이 너무 고평가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주식을 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지와 이 주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분명히 의도상으로는 좋았지만 좀 악용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았었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활용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주는 수단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부르면서 공매도가 너무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환경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국내 주식 시장이 이 제대로 된 밸류를 인정받기 전에 외국인들한테서 항상 이렇게 매도를 맞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작년 3월이었죠. 국내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고 마침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매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다른 나라 증시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5월 3일 공매도를 영원히 제한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용도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를 하게 되었고 전부 다 재개하자니 사실 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개인들의 눈치도 많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어느 정도 재정비를 좀 하겠다라고 시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금지했다가 재개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때는 어땠나요? 네, 이번 공매도 조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였고 1차 공매도 금지 기간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 2차 공매도 금지 기간이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1월 8일까지 6개월, 3개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이 넘었습니다. 14개월 굉장히 길게 했었고 세 번째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 좀 보시면 1차 공매도 금지 시기에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이 됐는데 주식이 더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2008년 리만 사태, 서브프라임 안 좋은 시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이 원체 많이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어도 사실 큰 효과는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주식이 하락을 했었고 2009년 한 4월경부터 3, 4월경부터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했다고 이번처럼 바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고요. 2011년도 8월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그때는 주식이 빠지다가 사실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멈추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바로 상승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공매도는 좀 멈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공매도 종료 이후에 이 코스피 지수는 하여튼 상승을 했고요.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된 다음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사실 공매도 금지가 시작이 됐을 때보다는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들은 공매도가 종료가 되었어도 주식은 상승할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동안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3개월째는 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됐으면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켠에서는 공매도라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관심도 그리고 또 신용도가 더 올라가서 또 좋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 시장이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좀 될까요? 네, 공매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빼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혜를 봤었고, 가장 많이 이익을 봤던 이 외국인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공매도 종료 1개월 전, 1차 공매도를 보면 종료 1개월 전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차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에 외국인들 순매수 보시면 되겠고요. 2차 공매도는 2차 공매도 종료 1개월 후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수 기간이 좀 달랐죠. 1차는 종료 전 1개월이었고 2차는 종료 1개월 후부터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외국인은 순매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시기는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 외국인들은 공매도의 종료 부근에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누적 순매수를 본다라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 3월 후반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3월 26일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았었고 그러면서 3,000선 초반이었던 주가가 3,220까지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3,200 정도 갔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왔고 최근에 다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영향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사실 좀 길게 보더라도 연간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큰 폭의 순매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전일 이 매도가 좀 많았었죠. 전일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순매수 규모는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는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이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무조건 매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쇼 포지션을 잡게 되면 잡았는데 거기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이 숏을 잡게 되는데 우선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은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해서 7.4% 상향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도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 그럼 주식은 지금 자리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 PER 빠질 거고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PER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선은 이 공매도 때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 자금들이 미국 자금인데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만 보면 작년 3월부터 봤을 때 국내 순매도가 약 28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자금의 순매도는 약 12조 원이거든요. 아직 압도적으로 순매도가 많습니다. 이 매수가 좀 많았을 때 여기서 좀 팔면서 좀 나갈 수 있는데 매도가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워낙 많이 팔린 자리에서 또 팔아봤자 사실은 수익 볼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대주 제도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사실 주식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17개 증권사가 최소 2조 원 이상의 이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개인들은 사전 교육만 이수하면 이 투자 경험도에 따라서 차등하되 이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으세요. 지금 부분 재개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는 낙폭과대주들을 좀 봐야 되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이 뭐 최근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대주가 증가한 종목들 뭐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대주 증가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거의 사실 확률은 높은 게 맞거든요. 대주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공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런데 대주가 많아졌다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 일치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 많은 종목들 조심은 하되 무조건적으로 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 사실 사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월 3일 이후에 약 한 달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주식은 이 실적을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서 실적 지금 상향되는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부담스러운 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철강주들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철강주들 지금 뭐 일봉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월봉 보면은 이 아직도 올라갈 자리 좀 많이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대형주 몇몇 종목들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실적 올라가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요. 실적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공매도는 조심하되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우선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주식이 펀더멘털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다.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